안녕하세요. 셀리우드의 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하면서 느낀 초보 목공자들을 위한 필수템 9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많은 공구들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집에서 취미로 조금씩 목공을 시작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목공자들을 위한 공구 필수템 9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 작업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보이면서 작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큰 작업대는 필요 없고 우드크래프트 작업대처럼 이런 작은 작업대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옆으로 벌어졌다가 붙었다 하는 거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 좁아지고 반대 방향으로 같이 돌리면 넓어져요. 작업하시는 부재에 맞게 좁혔다 넓혔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상판에 보면 이렇게 타공되어 있는 상판이 있고요, 타공되어 있지 않은 상판이 있어요. 이 타공되어 있는 상판의 경우에는 클램프 이용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상판을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단을 시작할 때는 네이버에 나무 재단이라고 쳐보시면 업체가 많이 뜨거든요. 거기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깔끔하게 재단이 돼서 나오고요. 곡선을 따거나 세부한 걸 재단해야 될 때는 이 직소기로 충분히 재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취미로 목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직소기 하나 준비하시면 재단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소기를 사용하실 때 이 반동이나 진동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하기에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클램프나 삼각자 등을 이용해서 절단면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선을 사용하고 있지만 집에서 쓰실 때 유선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수공구는 목공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 톱과 망치입니다. 톱은 등대기 톱이 있고 플러그 톱이 있는데요. 이 등대기 톱으로는 재단할 수 있는 톱이에요. 그래서 이런 얇은 부재 같은 걸 손쉽게 재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톱은 보통 조립할 때 나사를 박는 자리에 목다보를 이용해서 그 구멍을 메꾸고 절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절단면을 최대한 그 목재에 밀착해서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 톱이 필요한 거고, 망치는 쇠 망치가 있고 고무 망치가 있습니다. 이 고무 망치도 목재를 두드리거나 목다보를 쓸 때 넣거나 두드려서 위치를 맞출 때 많이 쓰는 망치거든요. 그래서 톱 2가지, 망치 2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목공하실 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굳이 비싼 걸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 정도 수공구는 비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도구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줄자, 스피드 스퀘어, 연귀자, 일반 철자, 직각자, 조합자, 버니어 캘리퍼스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줄자는 꼭 필요하고요. 스피드 스퀘어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결합할 때, 재단할 때, 수직으로 선을 그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일반 철자는 사이즈가 많은데요. 보통 30에서 80cm 사이의 자를 구매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클램프는 작업할 부재와 작업대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 용도의 공구인데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윈도 유명하고 베세이, 이런 디월트 브랜드 제품 많지만 처음에 고르실 때는 저렴한 제품부터 구매하셔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보시고 작업이 커지거나 부재의 무게가 무거워지거나 할 때 더 무겁고 큰 제품들을 구매하면 되시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은 이 앞착 길이로 계산했을 때 10에서 60 정도 나오는 걸로 쓰고요. 한 길이당 3, 4개 정도 구매하시면 무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재를 결합할 때 먼저 타공을 하고 나사를 박아서 드라이버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동 드릴은 타공을 하는 역할이고 임팩트 드릴은 드라이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동 드릴의 경우 키레스 척이라고 해서 키가 없는 물림새라는 뜻인데 손으로 쉽게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임팩트 드릴인 이 드릴은 퀵 릴리스 척이라고 해서 당기면서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다시 당기면서 넣어주면 결합이 되고요. 이 임팩트 드릴로 드라이버 작업을 왜 하냐면 나사를 박을 때 회전에 걸리는 부하가 많을 때 토크 방향으로 충격을 가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나사가 좀 더 수월하게 박히고 나사산이 망가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드릴은 타공용, 임팩트 드릴은 드라이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미 목공으로 하실 때는 비교적 저렴한 스테인이나 보쉬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두 가지를 구매하시면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릴을 사용할 때 비트를 쓰게 되는데요. 보통 목재에 이 이중 드릴 비트를 사용해서 길을 내주고 피스를 사용해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냥 바로 피스로 나사를 조립했을 경우에는 나무가 갈라지거나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길을 내어주고 이걸로 결합을 하는 건데요. 이 이중 드릴 비트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이 좀 싼 제품을 사용하면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보통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 이중 드릴 비트를 아이젠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목심 작업할 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튼튼하더라고요. 한 3개 정도 사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를 정할 때 그 나무의 두께가 중요한데요. 15T 정도는 30mm 이상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스를 상자에 정리해 뒀거든요. 이런 거 다이소에 가면 한 1,000원 정도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길이별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재단과 조립을 진행했으면 마지막으로 마감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마감을 할 땐 사포와 오일칠을 하게 됩니다. 거친 나무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오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만드는 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거친 표면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120이나 220 입방을 많이 쓰게 되고요. 도마 같은 걸 만들 때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할 때는 400방까지도 쓰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저렴한 손사포를 사셔서 작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작업량이 많아지거나 좀 큰 작업을 하게 되시면 샌딩 기계를 하나쯤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목공 작업을 할 때는 먼지나 톱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꼭 집진기가 필요한데 평소에 쓰시는 가정용 청소기로 대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정용 청소기는 목공용으로 하기에는 용량이 좀 부족해서 추천드리는 건 10리터 이상의 목공용 집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핸디형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초보 목공에 필요한 공구 9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